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동문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이분들은 8명이 전부 다 구속이 됐어요. 그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해서 막 영상물 제작하고 막 이런 게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성년자랑 대화를 하다가 뭐 가슴 영상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미성년자가 몸을 촬영해가지고 영상을 보냈다. 이것도 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 딥페이크 범죄를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는데, 정작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이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이 딥페이크 범죄가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프로그램 사용하시나요? 맡겨봤거든요. 형사사건에서 분석을 해주긴 해요. 형사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거든요. 일을 좀 줄이시려고 다른 변호사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맡겨봤는데, 일단은 분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포인트를 좀 잘 못 잡더라고요. AI가 아직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디브리 프사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아주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그 사진이 뿅 나오잖아요. 그 지인의 사진에 음란한 걸 합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네,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부르죠. 음란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창조하는 경우를 딥페이크라고 부르는데, AI를 이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쉬워졌어요. 접근하기도 쉬워졌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성폭력 처벌법상에 허위 영상물 제작, 반포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요즘에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작년 10월에는 형량을 올렸어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동문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이분들은 8명이 전부 다 구속이 됐어요. 그만큼 형량도 높아지고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은 아청법하고 성폭력 처벌법 이 두 개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떠오르는 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이제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게 이제 이슈화가 됐었죠. 그게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죠. 연인 간 사이의 성관계 몰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제 뭐 몰카 찍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디지털 성범죄고요. 장 변호사님께서 얘기해주신 딥페이크, 이것 또한 요즘에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잡아들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류 어떤 거 있는지? 동의 없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고요. 그 영상 촬영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촬영물을 가지고 내가 이거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도 될 수가 있어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제일 센 게 이제 성착취물 제작인데요. 그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가 되겠고요. 흔히 말하는 몰카,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 유포 이런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하게 처벌됩니다.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해서 막 영상물 제작하고 막 이런 게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랑 대화를 하다가 뭐 가슴 영상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미성년자가 몸을 촬영해가지고 영상을 보냈다. 이것도 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성착취물 제작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 장면을 녹화하면 그거는 성착취물 제작이 됩니다. 성인끼리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그 장면을 몰래 캡처하거나 녹화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상에서 불법 촬영물 소지죄만 성립하고 다른 제작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걸렸다.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이 휴대폰 포렌식을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휴대폰 포렌식에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신고한 그 영상이나 사진 이외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불법 영상물들 이런 거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서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불법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렌식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찰에서 이제 포렌식을 요청을 하면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이 포렌식을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게 좋습니다. 범죄인지 모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죠. 딥페이크 범죄가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사진을 어떤 나체 사진에 합성시킨다. 결과물 자체는 실제 그 사람의 몸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제 딥페이크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실제 자신의 뭐 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거든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 딥페이크 범죄를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는데 정작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이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이 딥페이크 범죄가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반드시 유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유포를 전제로 만드는 영상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유포가 돼버리면요. 2차, 3차 가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판사들이 굉장히 엄벌을 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이 크게 없더라고요. 학생이나 미성년자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겠네요. 많이 합니다. 자기 같은 반 친구들 대상으로도 하고요. 야동 사이트 같은 데서 사진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요. 자기 턴배 후배들 사진, 얼굴 사진 갖다 붙여놓고 많이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말풍선 같은 것도 하고 음성도 녹음시키고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감형을 시켜줬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을 따라가서 촬영을 하려다가 적발이 됐거든요. 경찰이 입건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을 하기 때문에 포렌식을 돌렸는데 그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은 본인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냥 불법 촬영물 영상 사진을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함께 불법 촬영물 소지죄로 이제 같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영상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판사님한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렸고 판사님께서 선고유예를 해주신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엄하게 처벌됩니다.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2, 3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N번방 사건 주범을 이제 변호를 했었는데요.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당연히 핸드폰에서 포렌식 결과 수많은 성착취물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다 인정을 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고요. 제가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지 않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보고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증거관계를 좀 문제를 삼았고요. 재판부에서도 거의 변호인의 지적이 타당했는지 검찰한테 소명을 좀 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통상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이나 사진이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인터넷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유포가 된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언제든 다시 재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연인끼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이 된 연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거나 헤어질 때쯤 해서 연인 일방이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